지금 러시아에서 굉장히 이상한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푸틴이 한쪽에서는 나라가 지난 23년 동안 애지중지 모아온 금을 급하게 팔아치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바로 그 같은 시기에 또 다른 한쪽에서는 모스크바 거래소가 아주 조용하게 리플 XRP의 가격을 공식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왜 지금 푸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자산인 금은 내다 팔면서 동시에 XRP는 자기 나라 금융 시스템 안으로 깊숙이 끌어들이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정답을 향해 저와 함께 차근차근 들어가 보시죠. 우선 소문이 아니라 명확한 사실관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 동안 매각한 금의 양이 무려 27.9톤에 달해요. 그러다 보니 5월 1일 기준으로 러시아가 쥐고 있는 금 보유량이 390만 온스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요.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격 시작했던 지난 2022년 2월 이후로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이 내용의 출처가 다른 곳도 아니고 러시아 국영통신사인 타스가 직접 보도한 내용이라서 팩트 자체는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깊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러시아는 지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금을 거의 팔지 않던 나라였어요. 오히려 기회만 생기면 매년 수백 톤씩 금을 싹쓸이하던 전 세계 1위의 금매수국이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나라가 갑작스럽게 지난 20년 통틀어서 가장 빠른 속도로 금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세계금위원회 데이터를 봐도 이번 넉 달 동안의 매각 속도는 2002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한마디로 절대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푸틴은 대체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사실 표면적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전쟁 비용은 계속 들어가는데 돈이 모자란 거죠. 러시아 금융분석가인 나탈리아 밀차코바의 설명을 들어보면요. 3월 말 기준으로 러시아의 재정 적자가 4조 6천억 루블에 달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80조 원에 육박하는 거대한 돈이에요. 서방의 제재 때문에 석유를 팔아 시원하게 들어와야 할 대금들이 제때 안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 비상금으로 아껴둔 금고를 깨서 급한 불을 끄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기묘하고 흥미진진한 일이 시작됩니다. 푸틴이 금을 정신없이 팔아치우던 바로 그 시점에 모스크바 거래소가 아주 조용하게 거대한 작업을 하나 끝냈거든요. 날짜를 보면 2026년 5월 13일인데 모스크바 거래소가 모익스 XRP라는 공식 가격 지수를 전격 출시했습니다. 인덱스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러시아가 국가 공인거래소 안에서 XRP의 가격을 직접 계산해가지고 15초마다 실시간으로 발표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가격은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같은 글로벌 대형 거래소들의 데이터를 싹 모아서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집니다.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덱스를 선보인 바로 다음 날인 5월 14일에 모스크바 거래소는 기다렸다는 듯이 XRP 선물 거래까지 전격 시작했어요. 선물 상품이라는 건 미래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베팅하는 투자 상품을 말하는데 6월과 7월 그리고 8월 만기 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핵심은요. 호가는 미국 달러로 매겨지는데 정산은 러시아 루블화로 한다는 점이에요. 즉, 러시아 기관 투자자들이 자국 화폐를 들고 공식적으로 XRP 가격에 대규모 베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머릿속에 질문이 하나 떠오르실 겁니다. 아니, 그러면 결국 러시아가 서방 제재를 피해서 석유 결제망으로 XRP를 당장 쓰겠다는 신호 아닌가 싶으시죠? 실제로 시중에 떠도는 자극적인 기사 제목들도 대부분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공식 자료들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실제 석유 대금을 XRP로 주고받는 결제망 가동은 아직 확인된 사실이 아니에요. 러시아 정부나 푸틴이 석유를 리플로 받겠다고 선언한 적은 없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결제 직전의 준비 단계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선물 출시가 뭐 그리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단순한 결제 채택은 정치적인 결정이라서 푸틴 말 한마디에 시작했다가도 언제든 멈출 수 있어요. 하지만 국가거래소에 공식 인덱스가 깔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파생 상품이 출시되어 기관 투자자들에게 풀리는 과정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시장 인프라이기 때문에 한번 구축되면 절대 쉽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전쟁이 끝나고 제재가 풀려도 이 채널은 그대로 남아서 작동하게 됩니다. 게다가 모스크바 거래소는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을 성공적으로 운영해본 탄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거래하는 전문 파생 상품 고객 수만 해도 60이 0명이 넘어가요. 이 숙련된 스마트 머니들이 이제는 아무런 제약 없이 XRP 시장으로도 똑같이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 돈으로 무려 1경 원이 훌쩍 넘는 거대한 러시아 자본시장의 든든한 길목 하나가 이제 리플 XRP의 가격과 완벽하게 연결된 셈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모스크바 거래소는 인덱스를 발표할 때 미래를 위한 엄청난 로드맵을 슬쩍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다가오는 2027년 초까지 단순한 지수나 선물 상품을 넘어서 암호화폐를 직접 사고 파는 현물 직거래 단계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지금 깔아둔 철도 같은 가격 인프라가 2027년이 되면 실제 거대한 자금이 이동하는 진짜 거래 시장으로 발전한다는 로드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 XRP 홀더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전략을 짜야 할까요? 우선 단기적인 관점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모스크바 인덱스 출시가 내일 당장 XRP 가격을 수십 배 폭등시키는 직접적인 모멘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거래 대상이 러시아 자국 내의 기관 투자자들로 한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처음 풀린 계약 만기도 6월부터 8월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죠. 새로운 매수 자금이 한날 한시에 본물 터지듯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냉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장기 관점으로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XRP의 기관 수요는 미국 CME 선물이나 앞으로 다가올 ETF 시장, 그리고 일본과 유럽의 일부 은행들이 주도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번 모스크바 거래소의 사례를 시작으로 미국 달러 시스템 밖에 있는 거대 국가들이 자국 시스템 안에 XRP 가격 인프라를 직접 박아넣는 흐름이 새롭게 추가된 겁니다. XRP가 흡수할 수 있는 글로벌 자금의 통로가 한 갈래 더 확실하게 늘어났다는 건 거스를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뉴스 하나에 흥분해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고요. 오히려 차분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수량을 모아가시는 게 훨씬 현명한 전략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할 트리거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다가오는 6월 첫 선물 계약의 실제 거래량이 비트코인 초기 데이터와 비교해 얼마나 강하게 터져주는가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브릭스를 비롯한 다른 비달러 진영 국가들이 이와 유사한 인덱스를 따라 만드는지 여부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체크하셔도 시장의 주도권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푸틴은 당장의 전쟁 적자를 메우기 위해 금을 팔고 있지만 국가 금융의 미래를 위해서는 XRP라는 강력한 디지털 인프라를 선택했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흔들림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국가 시스템이 선택한 자산의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리플의 대체 불가능한 내재 가치를 믿고 차근차근 영리한 투자를 이어가신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정말 만족할 만한 큰 결실을 맺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